첫째, 중앙정치. 중앙정치에서 중요한 건 첫째, 독자적 합의제. 식목도감, 도병마사. 그렇다고. 그래서 이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제추신 합자의 제신과 추신이. 그리고 이건 중앙집권적 귀족정치임을 알려준다. 1, 2품의 고급관리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중국에 없는 제도다. 독자적 합의제를 운영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랬어. 그리고 임금님이 잘못할 때는 대들고 발언 말해. 대간. 대간을 담당하는 관청은 줄여서 대성에서. 대성이란 오늘날 감사원에 해당하는 어사대. 그리고 중서문화성 소속의 낭사. 이런다고 그랬어. 이건 왜 운영했느냐? 왕이 독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왕권 규제. 전제화를 막겠다. 규제. 중앙정치 핵심이야. 그리고 지방행정. 지방행정은 첫째, 과정. 고려태조 지방자치인정. 힘이 딸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종 때 12군데 지방관 파견. 11세기 현종 때 지방제도 완성. 12세기 예종 때 간무 파견. 이러라고 했어. 자, 지방제도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일반행정구역 5도, 군사특별행정구역 양계에서 5도 양계 체제. 그리고 세 번째, 중앙군 지방군 체제. 즉, 군사제도. 군사제도에서 중요한 건 중앙군 얘기예요, 중앙군. 2군, 6기. 얘네들은 정부로부터 뭘 받는다고? 군인전 지급. 그런데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업이 이어져야 이 토지가 이어진다. 군역, 세습. 신분은 하급지배층이라는 중류층, 말단지배층. 그리고 거란 대비군. 뭐가 있다고? 빛나는 군대에서 광군, 나중에 주영군으로 바뀌는. 그리고 여진 대비군, 별무반. 그리고 몽골과 대항을 한 삼별초. 그렇다고. 떠드는 건 60분 떠드는데 정리하는 한 3분, 2, 3분밖에 안 걸리네. 그리고 과거제. 과거제는 어느 때? 광종 때 실시. 그러면서 이 과거제는 좌주 문생제라는 게 있다. 조선에는 없는 소위 사제관계 형성. 이는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로 가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한 시간 동안 한 얘기가 이거. 자, 이걸 배경으로 11세기 88쪽 발전을 해. 10세기에 전 시간에 10세기의 일곱 임금에서 가능한 12세기까지는 왕을 외워야 된다. 그게 낫다 이랬어. 태, 해, 정, 광, 경성목. 이래서 일곱 임금이다. 그래서 10세기가 고려 태조, 지방세력 인적, 해종, 왕귀난, 정종, 사병몰수. 그래서 광군을 만들어. 거란 대비군. 그렇지? 광종은 노비해방,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독재하는 사람. 경종은 별거 없어. 시정전식과라고 해서 전식과라는 걸 처음 해. 성종이 중요하지. 중앙집권의 기반 마련. 이런다고 했죠. 목종은 천추태후라는 엄마가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건 전식과를 손봤다 해도 개정전식과 이러는데.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11세기 고려 귀족사회가 발전을 해. 역시 7명이야, 임금이. 거기서 이렇게 임금별로 해놨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임금은 이게 문중이에요, 문중. 전성기 군주, 문중인데, 시험을 내면 이게 현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랬지. 경종. 경종은 자매가 왕비다. 이랬어. 그러는데, 첫 번째 부인, 제1왕비, 제2왕비 이러는데, 언니, 첫 번째 부인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8개월밖에 안 됐다. 8개월짜리가 왕을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 오빠를 왕을 시켰다. 그게 유명한 성종이라는 사람이다. 이랬어. 성종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어. 그래서 이 왕이 계승권자가 없는데 경종의 아들이 8개월짜리가 이제 큰 거야. 얘를 왕을 시킨 게 목종이야.
얘가. 근데 얘는 이제 동성연애로 유명해. 권력은 지 엄마가 휘둘러. 첫째 부인이 천추태후라고 해서. 그러면서 바로 밑에 자매가 왕비라고 했잖아. 동생이 있어. 동생은 남편 경종이 죽었단 말이야. 죽은 지 세월이 흘렀어. 그랬다가 고려태조 왕건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29명이에요. 29명 중에 29번째 아들이 있어. 왕욱이라고. 왕욱이라는 아들하고 눈이 맞았어. 물론 왕욱도 유부남이야. 이 여자는 과부고, 근데 눈이 맞아가지고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어. 둘 사이에. 그 아이가 이 현종이에요. 그 현종의 엄마가 이 작은 왕비야. 근데 애가 상당히 똑똑해. 그러니까 이 천추태후 목종의 엄마가 죽이려고 시도해. 자기 조카를, 여동생의 자식이니까 죽이려고 시도해. 그런데 사찰의 도움을 받아서, 주지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불상 밑에서 그 뭐 별 생쇼를 해. 여하튼 그러면서 목종이 죽자 왕으로 추대가 됐어. 이게 11세기 현종이라는 군주야. 상당히 똑똑한 군주야. 지방제도를 완성시키는 현종의 대표적인 업적이 지방제도의 완성이야. 아까 얘기한 오도양계 취제 혹은 사도 우팔목 취제 이런다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나타나. 거란 1차 침입은 성종 때고 서희가 활약한. 거란 침입은 나중에 따로 나와. 이러면서 거란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덕종, 정종 임금 때 1033년에 1044년인데 천리장성을 쌓아요. 고구려도 천리장성이 있고 고려도 천리장성이 있어. 그거 해놨는데, 자, 그 중하단에 보시면 고구려 천리장성은 중국이 당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하고 방향이 중국 쪽으로 바라보고 천리장성이 있고, 고려 천리장성은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천리장성이 있고, 방향이 달라. 적도 다르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 침입 대비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거란 여진 침입 대비고. 이렇게 돼 있어. 여하튼 이게 1033년에서 1044년인데 10년간 흘려서 만들어. 그래서 요 앞에를 고려 초창기라고 그러고 이 뒤를 고려 중기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야.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반 공사를 했고 이민족 물리쳤고, 그러니까 문종임금 때 중앙집권을 확립해. 그러면서 잘 나가는 전성기를 구가해.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하여튼 대표적인 임금이긴 한데 이 순종, 선종, 헌종은 몰라도 돼. 별로 동생들인데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11세기에서 시험을 내면 현종이에요. 현종. 이렇게 이 사람밖에 없어. 예. 자, 일단 거기로 돌아가서 11세기 현종 88쪽. 거란 침입 직후에 불교의 힘으로 오랑캐 거란족을 물리쳐보자 해서 고려 최초로 대장경을 만들었다 해서 오늘날 역사학자가 초조대장경이래. 지금 학자가 붙이는 게 일찍조자, 처음 조자. 일찍 만들었는데 가장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대장경이들이야. 초도대장경을 조판하였다. 불교용으로 거란족을 이래. 그러면서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지방지도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거란 2차 침입이 나타나고, 이때 개경인 수도가 몽땅 불타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거란이 물러나고 난 뒤에 2차 침입으로 물러나고 난 뒤에 10세기 개경이 불타는 바람에 태정관 경성목 7임금 때 역사 기록이 많이 불탔어.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태정관 경성목 7임금 때의 역사 기록을 재편찬을 해. 그걸 7대실록이라고 그래. 7임금이라고 그래서. 광종실록, 경종실록, 그리고 11세기 현종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고려왕조실록도 있다고. 그런데 그 왕조실록이 태조실록, 광종실록, 성종실록 이런 실록들이 뭐 현종 때 거란 20천년 때 홀랑 불탔다 이게야. 그래서 왕명으로 재편찬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7대실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7대실록의 사연이야. 이 뒤에도 이제 실록이 많이 나와. 뭐 공민왕실록도 나오고 나와. 자, 그러면서 수도가 불타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도시를 보호하려고 도시 외곽에다가 성을 쌓아. 그걸 막날라 짜서 나성이라고 그래. 신라 이런다고 그랬잖아. 라, 포함한다. 인볼브, 영어로. 나가 포함한다 이런 뜻이야. 막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성을 쌓아. 한양에도 나성이 있어요.
숭례문 알지? 숭례문. 숭례문 옆에 이렇게 돌담이 약간 보이잖아. 옆에 이렇게 도로 있고. 이렇게, 이게 나성이에요, 이게. 도시를 보호하려고 쌓은 성이야. 근데 여기 도로 내놓으라고 끊어놔서 그렇지. 이걸 나성이라고 그래. 산에다 쌓은 건 산성. 산성과 산성을 연결하면 장성, 길다고 그래갖고. 나성은 도시 외곽에 도시 보호용으로 쌓은 성을 나성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거기 현종이금 때, 자, 연등의 팔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연등의 팔간에는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연등에는 등불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국 사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잖아. 4월 2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팔간에는 토속신 국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 팔간의 제사라고 그래. 이게 신라 때부터 했던 건데, 자, 이 연등의 팔간에야, 고려. 연등의 팔간에를 중요시하라 라고 고려 태조왕건이 강조를 했어. 중요시해라.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이니까 중시해라 했다고. 그랬는데 유교 국가를 꿈꾸는 성종이 싫어 이런 거야. 폐지를 해. 연등의 팔간에를. 폐지했어. 연등의 팔간에를.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군주가 있어. 그게 누구냐? 11세기 현종이라는 사람이야. 현종 때 연등의 팔간에가 부활됐어. 그중 팔간에는 토속신 국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수도인 개경과 평양인 서경에서만 해. 큰 도시에서만. 얘는 2번 하고 얘는 1번 하고. 일종의 볼거리 제공이에요. 볼거리 제공. 추수가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늦가을에 하는 거예요. 늦가을 혹은 초겨울 이때 하는 거예요. 10월 11월. 자, 그 연등의 팔간에요. 그 연등의 팔간에는 싸잡아서 한꺼번에 고려 태조왕건이 훈유 10조라는 게 있는데 고려 태조왕건이 중시하라. 연등의 팔간에라는 아름다운 풍습이니까 성종은 유교국가를 꿈꾸면서 폐지. 11세기 현종은 부활. 이런 거야. 그 뒤도 폐지 부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뒤는 필요 없고. 그 얘기야. 거기를 참고로 해서. 자, 11세기사의 핵심은 그 밑에 있는 거란치밀 결과. 이거야. 11세기사는 그것만 알면 돼. 거란치밀 결과.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 내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고려 성종이음 때 거란 1차 치 유명한 소송년이가 이때 서희가 나가서 이런다고. 여러분 다 아는 압록강동 쪽에 6개 주에서 강동육주 획득. 그렇지. 2차 침입 때는 거란 성종이 요라는 국가를 세우는 거란의 성종. 직접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이 공격을 하면 성곽을 하나씩 부수고 항복시키고 부수고 항복시키고 이렇게 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멸망시킨단 말이야. 얘는 수도인 개경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곽을 안 부숴. 그러니까 성곽을 돌아서 와. 말 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놈들은 딱 정해져 있어. 오는 때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오면 11월, 늦게 오면 12월. 언제 돌아가야 되냐? 2월달 이전에는 돌아가야 돼. 왜? 강이 녹아요. 녹으면 못 건너가. 그러니까 항상 겨울 전쟁이야. 몽골도, 조선주의 호란도 이렇다고 항상 겨울에 쳐들어오는 거야. 항상 겨울에 전쟁하고 봄이 오기 전에 퇴각을 해야 돼. 봄이 오면 퇴각을 못 해요. 왜? 그 깊은 물에 수영을 못 하니까 다 빠져 죽는단 말이야. 예? 항상 겨울에 하는 전쟁이야. 예? 거란족, 여진족도 그래. 항상.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차 침입, 2차 침입. 그리고 2차 침입 때 말 타고 직접 쳐들어와, 겨울에. 그래서 수도인 개경에 함락되는 사태가 벌어져. 거란 성종이. 그런데 얘도 편모수라 해서 살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거란 성종이 엄마한테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병이 나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해. 이걸 양규라는 장군이 쫓아갔다가 맞아 죽어요. 양규가. 그리고 10년 뒤에 3차 침입. 유명한 이 서울에 서울대학교 가는 입구에 봉천동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낙성대라고 해서 이 강감찬이라는 쇼다리가 있어. 체격이 작은 사람. 그 강감찬이 유명한 귀주대첩이라는 게 있어. 3차. 자, 거란 1차, 2차, 3차는 그냥 이렇게 외워. 이거 외우면 웬만큼 다 해결돼. 이거 외우는 게 빨라. 이렇게. 서양갱 이렇게 외워. 양갱. 그리고 1차 침입 서희. 2차 침입 양규. 3차 침입 강감찬. 이렇게 두드려 맞추면 돼. 그냥 서양갱이라는 거. 1차 서희, 2차 양규의 활약, 그리고 3차 강감찬. 이렇다고. 자, 이러면서 11세기사의 핵심은 거란침입의 결과야.
그 위에 첫째 대내적으로 고려태조 왕건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해. 3대 정책을 첫째 대외적으로는 북쪽을 쳐서 고구려 영토를 대척했다 해서 북쪽으로 진격해서 북진정책 이러는 거야. 북진정책.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중농정책. 문화적으로는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 그런다고 이게 3대 정책이야. 그 중에 하나인 북진정책을 들고 나와. 그러니까 북진정책을 들고 나면 북쪽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민족들은 싫어하잖아. 거란족 여진족이. 그래서 거란족 여진족은 싫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란이 이 2차 때 물러갈 때, 1차 때 물러갈 때 요구하는 게 북진정책을 없애라. 북진정책을 포기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북진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거야. 북쪽을 치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거란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11세기에 거란하고 평화가 나와요. 10세기 말 11세기 심각했다가 11세기 한 80년간 조용해요. 이게. 군사적으로 그래도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도시 외곽에 성을 쌓았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할까? 나성. 그리고 국경선에 천리장성. 이래. 군사.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외교야, 외교. 내가 항상 세력, 권력은 뭐라고? 균형이라고 했지, 균형. 국가 간에도 그런 거야. 항상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고려, 송, 요의 세력 균형 유지. 이게 11세기 사이의 핵심이야. 고려 군사력이 배경에 대해서 원래 거란족은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 송을 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중국 송을 치려고 봤더니 송나라를 치면 4대 임금 고려 광종이라는 사람이 친송 정책이라고 해서 송나라하고 고려가 친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친구여 도와달라. 그러면 송나라가 앞통수 치고 고려가 뒤통수 치면 당하는 건 거란이란 말이야. 거란이 바보가 아니니까 송나라는 이 문신 우대 사회인 관계로 국방력이 약해. 그래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워밍업 연습상대로 고려를 먼저 친 다음에 송을 쳐야 되겠다. 이게 거란의 판단이야. 그래서 고려를 먼저 치는데 의외로 고려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 세 나라가 80년간 평화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려 송요의 세력 균형 유지. 이걸 줄여서 삼국 정립 이런 거야. 세 나라가 80년간 평화가 얘기야. 그래서 11세기 사이의 핵심은 고려 송유의 세력 균형 유지. 11세기 세 나라가 평화라 얘기야. 그게 11세기 사이의 핵심이야. 나머지는 별 필요 없어. 이걸 배경으로 그 밑에 문종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건 나중에 다 그때그때 때가 나오면 설명할게. 그럼 단 끝에 게 관제개혁 하는 거 있지. 문종. 사형수 삼복제. 요즘도 하는 거지. 사형수에 대해서는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그러고 난 뒤에 사형.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삼복제 혹은 삼심제. 이래. 자, 이게 11세기 사야. 이걸 배경으로 12세기. 넘겨서 12세기. 그럼 94쪽. 12세기까지는 왕을 외워야 된다 했어. 12세기.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지. 12세기를 분열기 이런다고. 분열기. 그러면서 11세기 문종의 큰아들인 사람이 임금을 해. 숙종이라고. 예? 숙종. 그리고 숙종의 아들 예종. 예종의 아들 인종. 그리고 의종. 명종. 신종. 이렇게. 숙, 예, 인의, 명신. 이런다고. 그냥 헷갈리면 희. 이렇게. 7시. 그러니까 10세기 7명, 11세기 7명, 12세기 7명. 그냥 이렇게 기억해. 원래는 7명은 아니고, 얘가 12세기 말 13세기 약간 걸쳐있는 애인데, 대체적으로 13세기 초반 사람인데, 수계인의 명신이. 이렇게. 수계인의 명신. 이 12세기의 꽃은 누구냐? 인종이야. 인종.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자계면한, 묘청해난 이런 거로 유명한 임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12세기의 꽃이야. 자, 근데 요 12세기, 여긴 중요해. 여기가. 요 숙종예중이. 숙종예중이 중요한데, 자, 12세기. 먼저 숙종. 거길 보면, 대내적으로
관학, 즉 국립학교, 관학진흥책을 실시한다. 국립대학 국자감안에 책 적어내는 것, 서적포를, 이거 원래는 뒤에 문화편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뒤에 국사교과서도 그렇고 그 시중에 공무원 책자도 다 여기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문화사에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하는 게 나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11세기 중앙집권을 완성한 문종이 있단 말이야. 문종 때 국무총리를 여기만, 문화시중을 여기만 최충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퇴직을 했어. 그래서 퇴직하고 난데 딱히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재산 일부를 떼어서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별채를 져놓고 자기 집에다가 과거가 13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당시 그 중에 9개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기숙시설을 운영했어. 요즘 말하면 사설기숙입시학원 이런 거예요. 사설기숙입시학원을 운영했어. 그래서 기숙사를 제라고 해요. 제. 예? 그래서 9개의 주요목을 가르친다 해서 구제학당 이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국가로부터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받아. 이순신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잖아. 그렇듯이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나중에 문헌공을 따르는 아이들이다 해서 문헌공도 이런다고. 고려 후기에 유명한 이규보라는 사람이 이 학교 출신이야. 최충이가 만든 학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걸 본 많은 귀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학교를 세워. 그래서 개경에 학교가 사립 기숙학교가 12개나 있었어. 이걸 요때인데 사학 12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12개나 생긴 거지. 이건 사립학교가 발달했다는 얘기지. 사립학교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쇠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학이 쇠퇴했다는 얘기야. 오늘날로는 국공립. 국가가 세웠든지 지방단체가 세웠든지 합쳐서 국공립이라고 하잖아. 국공립이 쇠퇴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열받을 일이지. 그래서 먼저 숙종임금이 관학 진흥책, 국공립학교 발전책을 노력하지. 관학진흥책 이걸 실시해. 그래서 국립대학 국자감안에 성종이 만든 국립대학 국자감안에 책 찍어내는 데를 줘. 출판사를 줘. 그걸 국자감 출판부에서 서적포라고 해.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출판부 있잖아. 뭐 서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출판부. 그러니까 각 대학 출판부가 있어. 종합대학교들은 다 있어. 자기 학교 책 찍어내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국자감 출판부야. 근데 출판부가 있다고 공립학교가 발전하진 않잖아. 별로 발전을 안 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때 임금인 예종이라는 사람이 역시 관학진흥책을 써. 근데 이 예종은 누구의 건의를 받느냐? 숙종의 막내 동생. 숙종이 문종의 큰아들이고 막내 동생이 숙종임금 때 중국 송나라에 가서 18개월을 공부하고 와요. 승려요. 막내인데. 불교 국가니까. 그러니까 왕자인데 승려. 이게 유명한 대각구사 의천이라는 분이야. 대각구사 의천이 이 건의를 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그래서 관학진흥책에 뭐가 등장하느냐? 얘네는 이 책만 찍어냈으니까 우리는 전문 강좌, 석사제도를 두자. 국자감이라는 건 학사제도니까 한 등급 높은 지식욕을 갈구하는 애들을 위해서 석사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제 기숙시설에 7개 주요 과목을 해서 7제라는 걸 운영을 해. 그래서 7제 이걸 전문 강좌 이래. 1제부터 6제까지는 1호실부터 6호실까지는 유학 강의를 하고 7호실은 무학 강의를 하고 장교 양성교육을 하고 한다고. 7제, 7번째를 강해제라고 하는데 7제를. 그래서 여하튼 전문 강좌제도를 운영을 해. 그래서 약간 효과를 봐. 거기에다가 더 효과를 보는 게 대학사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40명 학생 중에 1명 장학금을 주는데 쟤네들은 사학은 우리 공립학교는 40명 학생 중에서 39명 장학금 줍시다. 이럴 거야. 한 명 빼놓고는 장학금 다 줍시다. 한 놈이 왕따를 당하든 말든 간에. 이게 아주 탁월하게 관학이 진흥되는 요인이 돼. 그래서 이걸 현명한 양민을 키우는 창고에서 양현고라고 그래. 예? 원래 양현고는 학교 식당 이름이야. 국립대학 국자감 식당 이름인데 식당 이름이 이제 제도가 된 거야. 양현고. 그래서 이걸 장학금제도. 지금부터 따지면 장학제도라고 해. 장학제도. 장학금제도. 그래서 관학이 공립학교가 대단히 발전을 해. 이러니까 다음 때 임금인 인종이 공립학교가 발전하고 사립학교가 약화됐어. 그러니까 유교 경전과
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6개 학부로 정비를 해, 관학을. 그걸 경사육학정비라고 그래.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6개 학부로 나눴다 해서 경사육학정비. 이래. 이 경사육학정비는 나중에 저쪽 뒤에 가면 있어. 그건 뭐 그때 가서 얘기할게. 자, 그 중에 알아야 할 것이 예종이에요. 예종. 뭐 관학진흥책, 전문강좌 7제, 특히 장학재단 양현곡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대내정책의 대표적인 게 있고, 이번엔 대외정책. 12세기니까 북쪽 여진족이 찝쩍거려. 거란족은 쇠퇴하고 12세기에 뜨는 애들이 여진족이야. 예? 그 여진족이 자꾸 두만강역을 찝쩍거려. 그래서 육군사령관으로 문신이야. 무신이 아니고 문신이에요. 문신인데 유명해. 강감찬, 얘도 문신. 윤관도 문신. 이게 다 문신들이야. 이게 무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윤관이라는 사람이 40차례 전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그래서 북쪽 두만강 쪽에 여진족이 쳐들어왔다니까 4,000명 병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4,000명 중에서 살아 돌아오는 게 270명이에요. 완패를 당해요. 그 얀마, 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왜 졌어? 아이, 우리는 걸어가는데 여진족은 말 타고 왔어. 야? 그럼 지지. 뭔지 들고 이겨. 우리도 여진족에 대응하려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진 대비군을 편성을 해. 이게 뭐라고? 별무반이야. 1104년. 별무반이라는 거예요. 여진 대비군. 말 가진 사람 집합, 신기군. 걸어다니는 사람 집합, 신보군. 그리고 고려는 불교국가니까 승려들이, 각 사찰이, 승려들이 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별짓다. 고려 불교가, 신라 고려 불교가 엄청 썩었어. 가장 대표적인 데가 합천 해인사인데 락카페를 운영하고 별짓다. 오케이 저축은행도 하고 완전히 맛이 갔어, 얘네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밤에 사과 따라 몰래 사찰 과수원에 들어와. 그걸 스님들이 경비를 서요. 그 사찰 경비단을 항마군이라고 해. 마적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백성, 배고픈 백성을 마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나쁜 놈들이지. 항마군. 이게 승려의병, 승병단. 항마군. 그래서 별무반에 특이한 승려병사 조직이 있어. 항마군이라고 해서. 이게 1104년에 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결국 여진족이 쳐들어와. 누구 때? 예종 때. 이래서 그 여진족을 축출하고 동북면에, 두만강 쪽이 그 함경도가 동북이라고 했잖아. 동북면에 여진족을 내쫓고 6개 성을 뺏었어. 그 다음에 한 개 또 뺏고, 그 다음에 2개 또 뺏고, 도합 3년 사이에 9개 성을 확보했어. 그걸 동북구성이라고 그래. 윤관 장군. 동북구성이래. 1년여 뒤에 여진족이 다시는 안 터들어갈 테니까 돌려주세요. 그래서 돌려줘. 여하튼, 자, 숙종의 대내정책에 있어서 뭐 서적포, 예종은 칠제와 양현고, 주로 예종이 중요해. 그리고 대외정책도 여기는 별무반, 여기는 별무반에 의한 동북구성. 그래. 그래서 여기는 동북구성.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주로 예종을 기억해. 예종.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 94페이지 위에 척경 입비도라고 그래. 척경, 경계선을 개척한 걸, 경계선을 개척한 걸 기념으로 입비, 비석을 세웠다. 윤관장군 때. 오른쪽에 잘 보시면 거기 비석 세우는 장면이 보이지. 누구에 대응해서? 여진족에 대응해서. 누가? 윤관장군 때. 이 기억을 해. 왜 그러냐? 이 비슷한 그림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림이 조선에도 있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국사교과서에 저 그림이 있다고. 척경입비도. 그럼 이게 누구라고? 윤관장군. 누가 관련해서? 여진족하고 관련해서. 이 얘기야. 윤관장군, 여진족하고 관련해서. 그걸 척경입비도라고 그래. 척경입비도란 말 아니어도 되고 눈으로만 그 사진 그림만 익혀놓으면 돼. 그래서 이 12세기를 물어보면 거기 숙종, 예종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있기는 더 있어. 이 2개 구분할게. 거기 잘 보면 위에 숙종 중에 5번째 봐. 남경, 한양에 궁궐을 건축하였고, 그러니까 남쪽에 별도의 궁궐이다. 그걸 편의상 남별궁 이러는데, 궁궐 이름이 남별궁은 아니고 남쪽에, 고려 수도는 개성이잖아. 한양은 개성 밑에 있잖아. 남쪽에 별도의 궁궐을 세웠다 해서 남별궁 이러는데, 궁궐 이름은 몰라.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기자사당이에요. 기자사당. 기자사당을 건립하였다.
자, 기자사당에다 동그라미. 숙종은 기자사당. 기자사당을 세웠다. 예종은 여기도 예종이 더 중요해. 궁궐안에다가 임금님이 계신 궁궐안에다가 도교사당을 세웠어. 도교, 불교가 아니고 도교. 그걸 뭐라고 그러냐? 복원궁이라고 그래. 이게 궁궐 이름이 아니야. 도교 스님을 도사라고 그러고 도교 사찰은 도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관의 우두머리가 복원궁이야. 그걸 궁궐 안에다 세웠어. 궁궐 안에다. 도교 사찰이야. 저는 좀 특이한 게 있어. 그래서 포인트가 예종이야, 예종. 주로 시험을 내면 예종이 중요한 거야. 숙종 예종 얘기는. 그걸 갖고 이렇게 구분하는 시험을 낼 수도 있어. 이렇게 장난칠 소지가 있어. 자, 그래 놓고 그 밑에 인종. 인종이야, 뭐. 그 예종이 개혁 정치를 해. 이 한안이라는 사람을 지지세력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하다가 얘가 급작스럽게 죽어요. 젊은 사람인데 죽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뜨는 게 인종임금 때 누구냐? 유명한 경원이 씨 집안. 지금 인천이 씨인데 이자겸 집안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예종의 측은 한안인 세력하고 권력쟁이 탈전을 벌여. 그래서 한안인 세력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아. 이게 인종 때 이자겸의 얘기야. 자, 이자겸 집안은 이자연이라고 해서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4대 80년, 거의 100년을 이 집안이 장인 집안이 돼요. 딸을 왕비로, 딸이 없으면 조카 딸은 수양딸로 삼아서 왕비로, 없으면 친척집 여자애를 데려다가 수양딸로 삼아서 왕비를, 계속 왕비 공급을 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 이 인종임금은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 딸이 예종의 왕비예요. 자기 엄마가 첫 번째 딸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 딸, 이모는 자기 부인이야. 완전히 콩가루지. 그러니까 이모랑 결혼한 거야, 얘가. 압력을 넣어갖고, 이자겸 집안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80년간 전통적인 왕비 집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61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천경절이라고 해서 자기 생일을 맞이해. 그래서 사위인 32살짜리 인종보다 권력이 막강해. 대신들이 이자겸 눈치만 봐. 이게 자기 생일을 국경일을 하자. 무슨 대신 생일 국경일을 해. 그래서 사위인 인종임금이 싫어해. 그러니까 인종임금 싫어하니까 사위를 독살시키려고 그래. 이게 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독살시키려고 그래. 그러다가 발각을 당해. 그래서 이자겸이가 결국 난을 일으켜. 이게 1126년 1월에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그러면서 개경신의 왕궁이 불타고 이래. 근데 3월 달에 금나라, 즉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이 친선관계를 요구해. 그러니까 친선관계 중에 4대 관계. 우리를 임금의 나라로 모셔라. 그러니까 금나라가 임금의 나라고 고려가 신하의 나라고 오랑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지. 그런데 이자겸은 이미 난을 일으켜놨단 말이야. 난을 일으켜놨는데 싫어요 그러면 여진족이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난이 실패한다고. 그래서 부하인 김부식을 불러들여서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은 저 받아들여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어. 예? 금나라 4대 관계를 맺어. 금국 타협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평양 출신의 정지상이라는 유명한 대신이 있어. 그 정지상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묘청이라는 승려야. 그러니까 묘청과 정지상은 이 금국 정벌론, 금나라를 정벌하자. 그래서 금국 타협론하고 금국 정벌론하고 충돌이라는 게 유명한 묘청의 난이에요. 예. 묘청의 난 얘기는 한두 번 들어봤을 테니까. 자, 거기 이자겸의 난, 원인, 문벌 귀족사의 모순,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연합을 해서 과정, 18자 의왕, 18자라는 글자를 합치면 2야, 2. 18자, 그럼 2 아니야. 이씨가 왕이 된다. 얘기야. 이걸 나중에 조선도 이성계가 또 써먹어. 얘는 목자. 이런다고. 결국 이잖아. 목자가 득국 날아왔는다. 이게 둘 다 이씨가 왕이 된다. 이 소리야. 둘 다.
그래서 목자득국이란 말이나 18자 우양선이나 똑같아. 이 시가 왕이 된다. 이 소리야. 나이자겸이 나이성기가 얘기야. 이게 이자겸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이자겸 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다가 결국은 이게 진압을 당해. 인종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척준경이라고 고려 정치사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싸움 잘하는 군인은 아마 척준경일 거예요. 대단한 인물인데 무식하게는 이름 알을 수 없지만 대단해.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게 윤관의 양자야. 윤관이 양자로 딸만 있고 아들이 없거든. 양자로 삼은 인물인데 예? 척준경이라는 애가 무식하게 힘은 쏘는데 무식하니까 인종임금이 얘를 살살 꼬셔갖고 이자겸을 잡아오라고 한다고. 이자겸을 잡아다 바쳐요. 그 이자겸이 자기 장인이니까 차마 죽이질 못하고 전라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말은 유배인데 사실은 휴양지를 보낸 거야.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라는 데로, 백제 불교 들어온 데로. 그러면서 귀족들이 풀어주라고 압력을 넣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풀어주라고 협박할 정도야. 그러니까 임금이 풀어주긴 싫은 거야. 대신을 보내갖고 죄를 뉘어쳤으면 풀어주마. 그러니까 대신이 갔어. 야, 너 사과 편지 한 장 쓰면 임금님이 풀어준대. 그랬더니 이자겸이가 야, 나는 그렇고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게는 안 산다. 이 동네 특산물에 종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엄청 맛있다. 먹어봐라.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바쳐. 종어라는 물고기를. 뭐라더냐? 그랬더니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게는 안 산대요. 그래서 물고기를 뭐라고 그러냐? 비굴하게는 안 산다. 뭐라고 그러냐? 굴비 이러는 거. 그래서 굴비라는 얘기가 나와. 이게 원래 종어라는 물고기야. 일본 놈들은 이걸 길이를 보조한다 해서 조기.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영광굴비러잖아. 조기야. 영광조기야, 조기. 말리는 방법이 좀 특이하지. 바람을 통해서 말리는 건데. 그래서 영광굴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그게 어디 간 거냐? 시안 간 거야. 유배 간 거 아니야. 그만큼 막강해. 왕권은 약하고. 이게 이자겸하고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서 고려는 고려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니까 고구려의 수도든 평양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은 오늘날은 정월 1월이 새해아냐. 그치? 근데 옛날은 안 그래요. 옛날은 12월이 출발이야. 12월이 정월이야. 지금하고 틀려.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다고. 중에 가운데 달. 그러니까 1월, 가운데 달, 4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년에 4번. 4번은 수도인 개경에 있지 말고 평양인 서경에 가 있어라. 이런다고. 이걸 분사제도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개경에 감사원인 어사대가 있어. 근데 임금이 1년에 4달은 위에 있는 평양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평양에도 업무를 봐야 되니까 어사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경어사대가 있고 평양어사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청을 나눌 분자, 나눴다 해서 사, 관청을 나눴다 이걸 분사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개경어사대, 분사어사대. 분사어사대란 평양어사대란 얘기야. 이걸 분사제도라고 해. 이걸. 그러니까 임금님들이 처음엔 이걸 지켰어. 지키다 보니까 이게 귀찮아. 한 방에 가자. 어차피 4달만 가면 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거예요. 안 갈 수도 있는데. 조선도 연산군 같은 놈이면 안 갔을 거야, 아마. 그래도 1년에 4달은 가잖아.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 달,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몰아서 가요. 어차피 4달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개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때 가는 게 좋냐? 여름에 가는 게 좋지. 왜? 북쪽이 추우니까. 그래서 6, 7, 8, 9, 4달 한 번에 몰아가는 거야. 예? 피서겸 6월 달에 갔다가 9월 말에 돌아오는 거지. 예? 그래서 평양의 승려인 유명한 묘청이가 임금 사살 곳에서 난을 일으키지. 이게 유명한 묘청의 난이야. 예? 거기 묘청의 난 이런다고. 거기 금국정벌론. 단지 신채호가 묘청이가 김부식 세력한테 졌기 때문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논문에서 묘청의 난을 일컬어 조선 역사 1000년 이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 1000년이라는 건 조선이라는 나라가 518년이에요. 1000년이 아니고. 저기 조선 역사라는 건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 이 뜻이야. 그러니까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얘기야. 합치면 1000년 아니야? 그래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의 역사 중에서 단지 신채호가 1925년이요. 1925년이면 일제시대라고. 지금이 일제시대가 된 것은 누구? 묘청이가 김부식이한테 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약 묘청이가 김부식이한테 안 졌으면 지금 1925년이 일제는 아닐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묘청이의 패배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선사 연구초에서. 그래서 저 신채호 때문에 묘청이가 유명해진 거야. 그 혐오래면 밑에 개경파,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서경파, 묘청으로 대표되는 이렇다고.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어. 묘청만 알면 되는데 두 번째, 거기 사상.
뭐 자주적 전통사상이다 동그라미. 자주, 독자 이거 좀 중요하다니까. 묘청이는 뭐라고? 자주적 전통사상. 우리 민족 문화를 강조하는 의미. 자, 그리고 마지막 고구려 개성의식. 평양이니까 고구려 개성의식. 김부식인 경주김치요. 원래 고향이 경주예요. 원래 신라예요, 얘가. 신라김치란 말이야. 신라계야. 신라계가 11세기에 서울로 올라온 거야. 예? 그래서 거기 신라개성의식. 거기 김부식에 신라개성의식 그렇게 돼 있지. 그 신라개성의식 밑에다가 신라를 중심으로 한반도 삼국의 역사를 썼어. 그게 뭐야? 삼국사기라는 책이야. 신라개성의식 밑에다가 삼국사기. 그래서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으로 쓴 거야. 지가 신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묘청만 알면 돼. 뭐 자주적 전통사상 고구려 개성의식.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이게 12세기 인종 때의 얘기야. 근데 고려 정권이 썩어갖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 이자겸이 난리 났다.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개혁을 해야지. 근데 안 한다고. 그대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년 뒤에 묘청이 난리 일어나. 또 개혁을 해야지. 안 해. 그러니까 더 썩는 거지. 완전히 골마서 터져요. 터진 사건이 대사륙 사건인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이 정치적인 변란에서 무신정변. 옆에 95페이지. 의종 때. 무신이 정치적인 변란에서 1170년 경인년이라고 해서 일명 경인년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숭문, 문을 숭상하고 천무, 물을 천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난 아까 얘기한 군인전식과 군인한테 취급하는 거, 그 군인전을 몰수한 적이 있었어. 그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까 전문 강좌 7제 중에 1제부터 첫 번째 방에서 6번째 방은 유학을 강의하고 7번째 방은 장교 양성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강해제라고 그래. 7번째 방을. 그 7번의 방을 폐지시켰어. 장교 양성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지. 사관학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 무신이 이래저래 열받은 거야. 이래저래 이거저거로. 거기다가 개정 전시관 때 무신한테 주는 땅의 액수를 줄여요. 그것도 열받고. 그게 열받을 거리가 많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의종이라는 사람이 롯데월드에 놀러 가신대야. 그때 경호장이 이송이라는 61세의 장군이야. 그런데 이송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 이만기 이송은 씨름대에서 7살 때 씨름대에서 부상으로 말을 10여 마리 이상을 탄 사람이야. 그 씨름대에 나가서 항상 전국 1등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경호실장 임금님 경호실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인데 이송이라는 장군이. 그런데 이 의종 임금의 친구가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그리고 할례라는 놈이야.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할례라는 애가 이송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씨름대에서 1등 했다는데요. 그래요. 나도 들었어. 나 임금도. 한번 씨름을 시켜보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오신다고 롯데월드 인근에서 환영대가 열려. 그걸 고구려 때 유행한 건데 이게 오병수박해라고 해서 이게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군대 가면 해. 이거 참호격투라고 그래갖고 원 안에 들어가갖고 5명이 들어가갖고 밀어내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1명이 남으면 이기는 거야. 이게. 그걸 오병수박해라고 부르는데 요게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 씨름이 된 건데 이게 그 오병수박해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 60대 노인네니까 암만 부상으로 소를 1000마리 받아서도 60대 노인네가 10대 후반을 먼저 이겨 힘이 딸리지. 그렇잖아. 암만 기술이 좋아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밀어내서 첫 번째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거짓말이네 그랬더니 이송이라는 이 29살짜리 젊은 놈이 61세의 노인네 장군 귀차대기를 때려요. 그 장군이 열받은 거지. 그걸 보고 있던 무신이 열받고. 그런데 요 한 달 전쯤에 무슨 일이 있냐. 유명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놈이 의종 임금하고 같이 이 당시 육군참모 총장이지. 정중부라는 장군의 별명이 미염경이에요. 관우처럼 수염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카이젤 팔자 수염이라고 해서 수염이 멋있어갖고 수염 주머니까지 인종임금이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 상당히 멋있는 수염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이 임금한테 저거 태우면 잘 탈까요? 그랬더니 의종 임금이 태워봐야 알지 일러봐. 그래서 60대 노인네 수염을 부질러버려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이 나이보다 자기도 30살 아래인 애한테 개챙피를 당한 거지. 그런데 채 안 돼서 귀차대기를 맞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도는 거지. 그래서 롯데월드 입구에서 문신하고 생긴 놈은 삭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사륙 사건인 무신정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무신정변은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밑에 집권 세력과 관련된 기구야. 자,
요것만 하고 쉽게. 원래는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가 권력 잡는 거, 그건 박정희가 한 거 아니야. 김종필과 그의 친구들이 한 거예요. 박정희를 모시고. 박정희는 그냥 술 처먹고, 이 실패하는 줄 알고 술 처먹고 취해갖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맛이 갔어, 그 인간은. 김종필이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사실 김종필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운이 없었어요, 김종필이가. 이래저래 운이 없어서 결국 대통령을 못 하는데, 못하고 죽었지, 김종필이가. 그렇듯이 여기도 이방이고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대련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누구를 모시고 정중부란 노인네를 얼굴마담 대표로 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초기 집권자가 이방이라는 사람이야. 정중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방 밑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얘네들은 고려라는 나라가 무신들한테 장교 양성교육이라는 게 없어. 사관학교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러면 군인을 어떻게 뽑느냐, 장교 양성은 따로 없어. 너 일로 와봐, 이 돌 들어봐. 들었어. 너 사병. 던져봐. 던졌어. 5m 나갔어. 너 장교. 100m 나갔어. 너 장군. 이러는 거야. 이게 객관성이 어딨냐고. 무신은 죽으라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신이 문신 차별하는 거야. 무식한 놈들. 그런다고. 자기 이름을 못 써. 정중부가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쓸 줄을 몰라. 왜? 글을 배운 적이 없거든. 예? 그럴 만큼 무신이 무식했어. 그래서 이의방이라는 사람은 최고 권력기관이, 물론 상식적인 최고의 권력기관은 뭐요? 중서문화선이라는 관청이야.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지가 무시하고, 원래부터 성종 때 만들어 놓은 관청이야. 상장군, 대장군이라는 장군들이 이 국방회의기구가 있었어. 중방이라는. 요게 최고 권력기관이 된 거야. 요게.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무거울 중자, 갑옷 입어서 무겁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이 중방이야. 누구 때? 이방인 때. 그러니까 이방이가 한 3년 반 정도 권력을 잡는데, 그랬다가 얘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그의 친구 이고라는 애가 한 8개월간 권력을 잡아. 이고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고마저 죽어.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냐? 정중부가 권력을 잡아.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못 쓸 정도야. 역시 최고 권력기관 중방이야. 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는 인물이 있어. 청년장군인데 경대승이라는 애야. 얘는 중방이 있는 상태에서 전임자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죽였으니까 남이 나도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권력을 도둑질했단 말이야. 도둑놈의 방이야. 도방,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예? 신번 경호기관이라고 하는데 도방. 전임자를 죽이면 무조건 도방이야. 그렇게 알면 돼. 전임자를 죽이면 무조건 도방이야. 중방이 있는 상태에서 최고 권력기관은 500명으로 구성된 자기 호위부대, 도방애들이야. 도방. 그랬다가 이 경대성이가 갑자기 죽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공황장애야. 이 정중부 집안 식구들을 죽일 때 좀 사이드하고 이렇게 죽일 때 좀 복잡하게 죽였어. 좀 뭐 맞았는데 뭐 내장이 흘러나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좀 복잡해 상황이. 그래서 좀 얘가 좀 공황장애가 일어나갖고 이 경대성이가 죽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처음 무신정변에 참여했던 옥룡사라는 사찰의 사찰 로비 집안에 무식한데 힘이 엄청나게 세. 예. 그게 여기서 최고로 무식한 놈이야. 이의민이라고. 이의민이한테 자연스럽게 권력이 넘어와. 왜? 이 난에 처음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다 죽어버리고 남은 놈은 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권력을 잡는 거야. 이의민. 얘 가장 무식한 놈인데. 그래서 얘는 전임자는 안 죽였으니까 다시 뭐야? 최고 권력기관이 중방. 이렇게 가는 거야. 이의민이가 아들과 함께 가진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무신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 전라도 남원이 고향인 이 전라남도 남원군 운봉면이라는 데 지금도 있어요. 남원군 운동면에 운봉채 씨라고 있어요. 운봉채 씨반에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이민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 이 유명한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야. 그게 최충원이라는 인물이야. 그래서 전임자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뭐라고? 도방. 이렇게. 하여튼 전임자를 죽이면 도방이야.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 앞에까지는 무식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부터는 똑똑해. 무신 정권이 100년이야. 100년 중에 최씨 무신 정권이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가 40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최충원이는 그래도 똑똑한 놈은 하는 짓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 우리 집안에 계속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날 뜨면 국무총리실 같은 행정기구를 운영한 거야. 만든 거야. 그게
교정도감이라는데, 잘못된 걸 교정한다 이러잖아. 교정하는 임시관청에서 교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운영을 해. 최고 권력기관이 교정도감이 돼요. 그러니까 최충원의 아들, 얘는 전임자, 지 아버지를 죽일 수 없잖아. 최이 혹은 최우, 그런데 최우라는 애는 아버지가 죽음으로 동생하고 권력 쟁탈전에서 동생을 인전 도망가다가 죽고 자기한테 권력이 넘어와. 최우라는 애한테. 그래서 최우가 문신을 끌어들여. 무신정변으로 쫓겨났던 문신을 끌어들여. 그래서 문신과 무신이 정치를 해. 그래서 정치라는 방에다 해석을 정방이라고 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문무관리, 문무인사관리 처리기구로 하는데 정방 이래.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삼별초를 운영하고 그런다고. 자, 이게 무신집권자의 변천과 관청이야. 첫째, 기본적으로 중방. 그리고 전임자를 죽이고 권력을 잡는 도방. 그러니까 도방 운영자가 두 명이지. 누구? 정중부를 죽인 경대승, 이민희를 죽인 최충원. 이렇다고. 그리고 최충원이 만든 권력기구 교정도감. 교정도감의 책임자를 교정별감이라고 그래. 그래서 최씨반 애들이 교정별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정별감에 했던 최우가 문신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구를 뒀다. 정방. 그리고 사조직을 국가조직으로 바꿨다. 삼별초. 이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지식검색자, 똑똑한 학자들을 와서 살게 해. 그래서 서쪽 사랑방에서 이걸 서방. 문신 우대기구 이런데. 지금 따지면 네이버 지식검색사야. 이게. 왜? 북쪽 오랑캐가 원자폭탄 쏜다더라. 그래서 원자폭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집 사락방에 가. 그러면 그 대학교 교수들, 그 문신들, 대학교 교수들이 바글바글해. 그래. 문 열고, 야, 어이, 원자폭탄 잘하는 놈 손 들어봐. 저 구석에서 한 놈 손 들 거 아니야. 너희 나와봐. 설명 한번 해봐. 설명이 그럴듯하면 너 원자폭탄 책임자. 관직 주는 거야. 이 기부가 여기 출신이야. 얘네 집 이거 출신이야. 지금도 그러는 거야. 지금도 유명한 정치인 이재명 이런 애들 주변에 대학교 교수들이 줄대고 막 그러는 거야. 왜? 제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최소한 10,000자리 돼요. 10,000자리. 200명, 300명은 알아도 10,000명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이 문재인 후원에 명단 올라가면 어디 감사가 되든지 청주시 발전위원회 위원장 되든지 그런 거야. 하나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 주변에는 이렇게 거지들이 때려 몰려다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가면 우르르 몰려다니잖아. 다 그거 노리고 가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비슷해. 자, 이 과정이야. 기본적으로 중방. 그리고 전임자를 죽이면 신병교육기관 경대승하고 최충원 도방. 그리고 최충원이 설치한 교정도감. 가장 중요한 최우가 설치한 정방. 이게 제일 중요해. 최우가 설치한 게 3개야. 정방, 삼별초, 서방. 이래. 정방, 삼별초, 서방. 이래. 이걸 기억해야 돼. 시험을 잘 낼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최우의 아들 최앙, 최이 이런 애들 집권하는데 걔네들은 필요 없고 최우까지만. 중요한 건 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청이 중요한 게 관청. 관청이 포인트야. 자, 이게 12세기 얘기인데 그 뒤에는 별 필요 없어. 그냥 잠깐 쉬었다가 13, 14세기 학기.